추울수록 더욱 찾게 되는 뜨거운 맛. 제일 맛있게 고기가 되는 건 어쨌든 불맛이 들어가야지 고기가 제일 맛있더라고요. 직화의 맛을 내는 대표 주자는 강력한 화력의 장작. 참나무의 불향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맛이고, 은은하게 퍼지는 불향이 일품인 숯. 숯에서 숯 향이 나면서 잡내도 빨아들이기 때문에 폭발적인 화력으로 불맛을 내는 볏집까지. 이 볏집이 화력이 순간 온도가 600에서 800도까지 올라간다고 그래요. 육즙도 그냥 살아있고. 불에 직접 조리하지 않으면 맛보기 힘든 직화의 맛. 식재료 본연의 맛과 풍미를 위해 불과 사투를 벌이는 사람들. 너무 좋네요. 이 겨울 어느 때보다 뜨겁게 타오르는 현장으로 찾아가 봅니다. 직화의 맛을 찾아 남양주시로 갔습니다. 여기 보실까요? 활활 타오르는 불꽃이 눈길을 사로잡는 이곳. 매운맛에 직화의 맛을 더해 그야말로 화끈한 불맛을 만들어내는 곳입니다. 직화의 원료는 거대한 화력을 뿜어내는 장작. 불꽃이 화라산처럼 치솟아 오르는 모습에 사람들의 발길이 절로 멈춥니다. 불 타고 그러면서 끓는 게 생동감이 있잖아요. 생동감이. 물멍도 하고 맛있잖아요 또. 불꽃이 잦아든 후 화구채로 손님상으로 직행하는데요. 잔열로 마지막까지 따끈하게 먹을 수 있는 것이 특징. 비주얼 짱. 비주얼 짱이세요? 장작의 강력한 화력과 향이 더해진 맛. 아, 궁금해지는군요. 불량도 좀 나고 다 맛있어요. 아무튼. 닭볶음탕의 주 재료는 18호 이상의 대형 국산 토종닭입니다. 국산 토종닭입니다. 참나무로 이렇게 30분 이상을 끓이다 보니까 이 작은 닭은 살이 다 흐물어지고. 이건 엄나무입니다. 장대예요. 닭 냄새 제거를 위해서 초벌을 저희가 준비를 하거든요. 먼저 토종닭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냄새 부분이 좀 민감해요. 닭고기 잡내를 잡기 위한 약재는 총 5가지. 모든 약재를 넣고 20분 정도 끓이는데요. 이 약초 달인 물에 초벌을 하는 겁니다. 이제 닭을 넣으면 되는데요. 초벌 작업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시간. 닭인가 봐요. 네, 닭입니다. 6분을 넘기지 않습니다. 여기서 너무 끓여버리면 또 저쪽에서 바깥에서 저희가 또 이 참나무를 끓일 때 30분을 끓여야 되기 때문에 질이 뻣뻣해져요. 냄새 잡는 역할만 하는 거죠. 초벌을 거치면 닭 손질은 마무리. 이제 양념장 만들 일만 남았는데요. 양념을 만들어서 15일 정도 보관한 숙성된 이제 양념이죠. 오래 숙성해 맛이 풍부한 매콤한 양념. 이곳만의 비법이라고 하네요. 숙성을 한 8시간에서 길게는 10몇 시간까지 저희가 해놓죠. 토종닭이다 보니까 이제 살이 크다 보니까 양념 따로 고기 따로 끓이면 이 간이 안 배요. 재료 손질부터 양념까지 주인장이 직접 진행. 하루 전에 준비해둡니다. 소뚜껑인데요. 가열을 하면은 이 소뚜껑 자체가 열을 오랫동안 보관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장작 닭볶음탕을 위해 특별히 제작한 소뚜껑. 지름만 70cm의 초대형입니다. 들기름이요. 녹 방지하고 오랫동안 보관하려면 기름을 꼭 뿌려줘야 돼요. 소중한 자산이잖아요, 저한테. 모든 준비가 끝나면 장작을 챙기는데요.
참나무 한 가지를 호집하고 있습니다. 특히 뭐냐면 참나무 향이 여기에 불이 이제 직화하면 이제 넘어오거든요. 참나무 향도 닭에 어느 정도 배게끔 하려고 참나무를 사용합니다. 넓적하고 높이가 낮은 소뚜껑을 쓰는 것도 참나무 장작불이 음식에 닿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장작은 닭 한 마리 기준 30개, 음식량에 따른 조리 시간을 계산해 정확히 개수를 맞춰 쓰고 있습니다. 이제 하루 정도 숙성시킨 닭볶음탕 재료를 올려주면 준비 완료입니다. 야, 11시 40분도 그렇고 오늘 끓여야 되는 거? 장작에 불길을 내줄 가스불 등장. 여기 붙일까? 강력한 불길에 금세 타오르는 장작. 소뚜껑을 집어삼킬 것 같은 불이 붙은 후 국물이 자작해질 때까지 끓여주면 됩니다. 토종닭의 육질이 야들야들해지려면 균일한 온도의 30여 분 조리, 불 앞을 지켜야 합니다. 이걸 하다 보면 바람이 어느 순간 확 불어오르면 머리도 타고 눈썹도 타고 아주 죽겠어요. 화상도 있고 어떨 때는 불이 세서요? 네, 불이 순간적으로 확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바람에 의해서. 그러니까 옷도 나만하진 않아요. 장작의 열기 때문에 한겨울 야외 작업장에서도 얇은 위도 하나면 충분하다네요. 닭갈비 왔어요. 닭볶음탕하고 거기 이제 남은 숯들. 참나무 장작이 타면서 자연스레 만들어진 숯은 구이용으로 쓰는데요. 속살을 느긋하게 익히기 전 강한 화력으로 불맛을 더합니다. 직화 느낌으로 겉바 속촉이라 그래야 되나? 양념이 확 배게끔 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조리 시간이 거의 끝나가면 꼭 해주는 작업이 하나 있다는데요. 마지막에 강한 불로 양념을 더 배게끔. 한마디로 강한 화력으로 맛을 내는 과정. 이렇게 조린 후 겨울에는 별미인 어묵도 넣어줍니다. 이야, 절로 군침이 도는데요. 긴 기다림 끝에 소뚜껑 닭볶음탕 완성. 양이 많아서 한 판이면 4인 가족이 배불리 먹을 수 있다고 하네요. 참나무의 화력과 무쇠 소뚜껑이 만나 화끈한 불맛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번에는 경상북도 상주시를 찾았는데요. 아침 일찍부터 분주한 이곳. 천천히 들어오세요. 직화의 맛을 위해 나무까지 직접 고른다고 하는데요. 나무 전나가야. 사려는 거는 쓰려면 조금 더 얇아야 되잖아요. 나무 자체가 굴참이네 전부 다. 나무의 밀도가 높아 화력이 오래가고 향도 좋은 굴참나무. 직화용으로 최고로 칩니다. 지금 이제 9톤 들어갔고 우리가 한 40톤 들어가요. 작년에 이제 그 벌목한 1년 동안 건조한 나무거든요. 자연 그대로 말린 거기 때문에 상태가 아주 좋습니다. 지금 보면. 하루 사용하는 장작만 200kg. 오늘은 나무가 들어오는 날이라 더욱 분주합니다. 직화의 맛을 내는데 가장 중요한 재료인 장작. 때문에 나무를 고르고 운반과 건조, 절단까지 모두 가게 작업자들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오, it's 없어. finish. 3개월치 장사 준비를 해놓은 셈이니 든든하겠네요. 참나무는 이게 오래 타요 우선.
오래 타고 화력이 좋아요. 그리고 냄새도 참나무의 불향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맛이고. 사용할 장작은 그때그때 필요한 만큼 만들어 쓰고 있는데요. 장작 만드는 것을 시작으로 장사 준비에 나섭니다. 보통 아침 일찍 작업이 시작됩니다. 제가 만든 화덕인데 이만한 그 훈연 그릴은 없어요. 철판으로 된 그릴에서 고기하고 이 황토에서 꾼 고기하고 맛 차이가 나면은 여기는 이제 불향이 아주 좋고 고소한 맛이 되게 강해요. 직화를 더욱 맛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다 만든 황토 화덕. 지름은 1m 60cm로 석쇠가 2개 정도 들어갈 크기인데요. 그리 크지는 않지만 직화의 맛을 내는 핵심 조리 도구입니다. 오븐이라 사용 전 예열은 필수. 본격적인 작업 전에 황토 오븐부터 덮입니다. 화덕이 예열되는 동안 고기를 손질할 준비를 하는데요. 우와! 이게 다 뭔가요? 여기 전부 다 뒷다리살이에요. 돼지, 흑돼지, 뒷다리살. 보통 뒷다리살은 퍽퍽하기 때문에 수육이나 뭐 소세지 만드는 용도로 많이 사용하잖아요. 저희는 이거를 숙성을 해가지고 직화구이로 판매를 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날짜가 보이죠? 어디요? 여기요. 여기에 이제 10월 13일 들어온 거. 11월 2일. 45일 지난 거부터 저희가 이제 그 판매를 하고 있는 거죠. 온도와 습도, 통풍까지 일정하게 유지되는 숙성고에서 45일, 드라이 에이징. 그러니까 건식 숙성을 거친 돼지 뒷다리는 변화가 생기는데요. 수분이 날아가면서 겉면은 단단해지지만 육질은 부드러워집니다. 거기에 풍미까지 더해진다고 하네요. 가죽이 딱하게 굳었잖아요. 이게 벗기가 되게 힘들어요. 손가락에 보면은 여기 휘어졌죠. 작업하다가 순간적으로 탁 휘었는데 신경들이 끊어져가지고 아이고. 이렇게 딱 휘어졌어요. 세심함과 힘 조절이 필요한 숙성육 손질 작업. 고기를 다룬 지 10년이 넘은 숙련자에게도 조심스러운 과정입니다. 1차 손질이 끝나고 나면 발골 작업을 하는데요. 그 다리는 어떻게 해요? 뼈는 지금 쓸모가 없어가지고 버려요. 살 많이 붙어 있는데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 보면 팔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손질이 끝난 숙성육은 두툼하게 깍둑 썰어 둡니다. 제일 손이 많이 가는 숙성육 준비를 한 후 다른 종류의 고기를 손질하는데요. 특히 통삼겹살은 초벌 작업까지 하다 보니 사전 준비 시간만 9시간이 걸립니다. 항아리는 황토 오븐과 함께 초벌용으로 사용하는 도구. 항아리 안에서 고기 겉면을 익혀 육즙을 잡아주는 건데요. 여기에 사용되는 것 숯입니다. 점화기로 불을 붙인 숯을 항아리 중앙에 투하하면 준비 완료입니다. 항아리에다 구워 한 2시간 동안 구우면 고기가 되게 부드러워져요. 여기에 활용 점정으로 꼭 들어가는 것이 참나무입니다. 참나무 향을 입히는 훈연하고 있는 거죠. 이제 기다릴 일만 남았습니다. 두 시간 후 기름기가 쏙 빠져 담백한 통삼겹살 구이가 완성됐습니다. 이제 장사 준비는 다 끝났어.
이제 가게를 열기까지 1시간 남짓 남았는데요. 이때가 유일한 휴식 시간입니다. 제일 좋은 직업은 내가 좋아하는 거를 하는 게 제일 좋은 직업이거든요. 제가 고기 굽는 거를 어릴 때부터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 남들하고 똑같이 안 굽고 약간 좀 틀리게 조금 더 맛있게 그렇게 이제 계속 고기를 굽고 하던 게 지금 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거 하나하나 찾아가는 재미가 진짜 재밌어요. 막 희열이 막 나고 그래요. 드디어 가게를 여는 시간. 어서 오십시오. 아이고, 웰컴 조이. 기다렸다는 듯이 쏟아지는 주문. 잠시 쉴 잠도 없이 분주합니다. 양념해 둔 큼직한 우대갈비는 그대로 화덕 안으로 직행, 직화의 맛을 입혀줍니다. 육즙을 가두기 위한 초벌 시간은 3분에서 5분 사이. 날씨와 불의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돼지 뒷다리 숙성육 역시 황토 오븐에서 초벌을 하는데요. 오븐 초벌의 장점은 구워지며 나는 연기가 적다는 점. 사방이 막혀 있어 짧은 시간에도 충분히 나무의 향이 밴다는 겁니다. 보통 초벌에서는 30% 정도만 익혀 풍미를 끌어올리는데요. 손님상에는 숯과 함께 나갑니다. 은은한 숯불 위에서 다시 한번 숯향을 입혀주면 야들야들한 숙성육 직화구이 완성. 돼지 뒷다리 숙성육의 맛, 궁금한데요. 분리가 안 나네. 숯불 난게 입에서 확 빼먹는 거죠. 엄청나게 맛있습니다. 이게 돼지고기가 육즙이 이렇게 흐르기가 쉽지가 않은데 더군다나 뒷다리가 근데 너무 맛있네. 어느새 손님으로 꽉 들어찬 가게 안. 여기저기 고기 굽느라 바쁜데요. 특히 양념 우대갈비를 굽는 손길은 더 분주합니다. 장작에 숯향까지 입힌 직화 우대갈비. 어떤 맛일지 궁금한데요. 그냥 입에 들어갈까 녹는데요. 밑 준비부터 고기 굽는 것까지 혼자 도맡아 하는 작업자. 그야말로 쉴 새가 없습니다. 불을 봐가지고 불 온도에 따라서 이제 초벌하는 시간이 틀리기 때문에 어떻게 이제 그 남한테 맡길 수는 없어요. 많이 이제 시도는 해봤는데 뭐 거긴 다 태워버리더라고요. 밤 11시, 오전 8시부터 시작했던 일도 드디어 끝이 보이네요. 화덕의 불이 꺼지고야 작업자도 한숨을 돌리는데요. 아이고 진짜 아프네 이거. 고된 작업도 마다하지 않는 작업자. 그 노력이 풍미 가득한 직화의 맛을 만들어내는 게 아닐까요? 아유 하루 종일 서 있으니까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한 8시간 서 있는 거죠. 우리 집의 고기는 이제 항상 새로운 맛을 추구하고 있거든요. 이 새로운 맛의 고기를 진짜 많은 사람들한테 알리고 싶은 소박한 소망은 있습니다. 장작과 더불어 직화의 대표 재료인 숯. 숯 만드는 곳을 찾아 전라북도 임실로 왔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차들로 북적이는 이곳. 오랜만에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똑같은 옷을 맞춰 입은 사람들까지. 아무래도 숯가마는 아닌 것 같아 보이는데요. 제대로 온 건 맞나요? 뜨거워서. 너무 뜨거워. 엄청 뜨거워요. 밑에까지 나와요. 진짜 이거요? 완전 한국 보석 같아. 사실 이곳은
숯가마가 맞는데요. 숯을 빼기 전 찜질을 할 수가 있다네요. 저 일주일에 한 번씩 와요. 날씨도 춥고 또 나이도 먹다 보니까 따뜻한 데가 온돌방이 생각나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숯을 빼는 날이면 찜질과 함께 별미도 맛볼 수 있는데요. 초고온에서 직화로 구워낸 삼겹살. 이야, 이 삼겹살 굽는 소리는 언제 들어도 참 맛있네요. 다 익었네. 육즙이 살아있으니까. 물어보나 많아지요. 두말하면 잔소리고. 자, 불 좀 뺄게요. 드디어 숯을 빼내는 시간. 이제 작업자들의 본업이 시작되는데요. 이곳에서 만드는 건 1500도의 고온에서 구워 회백색을 띠는 참숯인 백탄. 단단하고 화력이 세고 오래가는 것이 특징입니다. 야적장에 켜켜이 쌓여있는 나무는 무려 1000톤. 1년 동안 사용할 양입니다. 현재 저희가 숯을 만들어 쓰는 이 나무는 굴참만 써요. 숯이 잘 만들어져요. 양질의 숯을 만들기 위해 10년 이상 된 통나무만 사용하는데요. 가마마다 또 사이즈도 있고 해서 저희가 이제 좀 반 정도 자릅니다. 크레인이 나무를 잡아주면 가마 크기에 맞춰 톱질을 하는데요. 합이 착착 맞는 두 사람. 부자 사이입니다. 기술을 요하는 건 15년 경력자인 아버지가, 힘을 쓰는 건 아들이 맡아 하고 있는데요. 보통 가마 하나에 들어가는 나무 양은 7톤. 무게는 물론 가마에 들어가도록 나무 개수까지 맞춰서 준비합니다. 준비해둔 나무는 가마가 있는 곳으로 옮겨주는데요. 가마가 있는 곳까지는 경사가 있어 나무가 쏟아지지 않도록 신경을 써서 운반합니다. 이곳이 바로 가마가 있는 곳인데요. 숯을 만드는 이제 가마인데요. 가마실 7개 있습니다. 모락모락 연기가 피어오르는 황토가마. 7개 중에서 한 번에 2개씩 돌아가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무 준비가 끝나면 가마 상태를 점검해야 하는데요. 이 작업은 숙련공인 아버지가 직접 나섭니다. 손만 대도 우수수 떨어지는 표면. 껍질이 벗겨지자 하얀색이 드러납니다. 이건 뭔가요? 황토벽돌. 이렇게 다 이 벽돌이 하얗게 이렇게 부식이 됐어요. 열받아서 새로 발라야 돼요. 고온에 노출돼 하얗게 변한 가마에 황토를 덧발라주는 건데요. 황토를 고집하는 이유가 있다네요. 이게 아마 최고로 올라가면 한 1500도까지 열을 버틸 수 있는 거는 이 황토뿐이 없어요. 열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벽 표면부터 갈라진 틈까지 꼼꼼하게 메워줍니다. 이게 위험하니까 천천히 조심하게 내려. 나무 무게 때문에 하차 작업이 쉽지 않은데요. 한 100kg 정도 나갑니다. 발, 뭐 손 이런 거 소리도 안 나와요. 다치면. 악소리도 네, 악소리도 안 나와요. 나무를 가마 앞까지 옮기는 것도 쉽지 않지만 진짜 고된 작업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데요. 가마 입구가 좁아 기계의 도움은 불가. 사람이 하나하나 나무를 옮겨야 합니다. 서로 이게 붙어야 돼요. 서로 이렇게 붙어야 된다. 네, 이 나무가 밑에는 공간이 좀 붙어야 되고 서로가 전달이 열 전달이 돼야 되니까.
나무를 옮기는 것만큼이나 쌓는 것 또한 쉽지 않은 작업. 빈틈없이 나무를 쌓아야 불이 붙어도 쓰러지지 않기 때문인데요. 쌓는 것도 기술이에요. 이게 나무를 딱 보면 아 저거는 어디에 들어가냐고 다 나오죠. 150개 정도? 150개 정도 한 가마예요? 한겨울인 것도 있고 외투까지 벗어버린 작업자. 이마에도 땀이 송골송골 맺혔네요. 너무 힘드네요. 맨날 하는 건데도 적응이 안 돼. 나무 하나 세우는데도 놓을 곳과 배치 방법까지 고민해야 하는 작업 때문에 가마에 나무를 채우는 데만 3-4시간이 걸립니다. 산소가 많이 들어가지 않도록 가마 입구까지 빽빽히 나무를 채우면 내부 작업은 완료. 해 막아야죠. 수 만들려고 그러면. 연기가 안 새야 되고. 입구는 황토 벽돌과 황토로 막는데요. 1500도까지 올라가는 열기를 감당하려면 꼼꼼하게 작업해야 합니다. 이거 잘못 붙이면 어떻게 되는데요? 이거 터져 나올 수 있어요. 압에. 아, 앞으로 팡 튀어나온다고요? 가마 입구 봉쇄는 수세 품질을 좌우하는 작업 때문에 베테랑 작업자가 나서는데요. 손바닥만한 불구멍 하나만 남기고 완전히 봉쇄 완료. 이제 불구멍으로 불을 넣어줍니다. 7일 정도 이제 탄화기 그 시간을 이제 보내야죠. 가마 안까지 불이 붙기까지 2-3시간. 그 후 불구멍을 막아야 해 불이 붙을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데요. 그 사이 출출한 속을 달래봅니다. 아무래도 참나무가 좋죠. 고구마 굽는데. 뭐야, 그러면 향이 다르나요? 어떤가요? 그렇죠. 나무 향이 틀리죠. 고구마 먹어라. 배가 불러가지고 맛있게 드세요. 아들이 매장 가는데 아버지의 일을 돕기 시작한 건 이제 4년. 배울 게 더 많습니다. 원래 이제 고향이 서울이라 서울에서 이제 그냥 호텔 다니면서 일했었는데 예, 제가 이제 아버지랑 같이 이제 요거 사업 같이 하자 그래서 다 때려치고 갔죠. 또래 뭐 버는 거 보면 좀 후회는 안 하더라고요. 좀 아들이랑 아버지는 약간 좀 거리감이 약간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없어지고. 가마에 나무를 채운 지 딱 7일이 되는 날 다시 숯가마를 찾았습니다. 본격적으로 숯을 빼기 전에 확인하는 것이 하나 있다는데요. 이를 위해 가마 입구 아랫부분만 살짝 허물었습니다. 파란색 불꽃으로 바뀌었을 때 이제 열이 좀 올랐다는 거니까 그때 이제 저희가 숯을 꺼내죠. 드디어 숯을 빼내는 시간. 숯 빼려고 하는데 너무 뜨거워서 지금 옷을 입고 있습니다. 진짜 뜨거워요. 그러니까 힘든 것보다 뜨거운 게 더 뜨거우니까 고통스럽습니다. 선 한 200도? 1000도가 넘어가는 가마 입구에 서서 하는 작업. 무게만 10kg이 넘는 삽을 들고 불덩어리 같은 숯을 꺼내는 데 집중을 합니다. 7톤의 나무에서 얻은 숯의 양은 700kg가량. 10분의 1 정도인데요. 꺼내는 작업만 2시간이 넘게 걸립니다. 숨쉬기 힘들 만큼 높은 온도. 열기 때문에 지치는 건 어쩔 수 없는데요. 너무 덥네요. 4년이 지났는데 적응이 안 돼요. 꺼낸 숯은 대형 드럼통에 넣고 바로 뚜껑을 닫은 채로 하루를 식혀줍니다. 가마에서 꺼내자마자 공기를 차단해야 숯이 재가 되어 버려지는 양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 손이 많이 가네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완성된 참숯은 다시 크기별로 분류하는데요. 근데 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불 한번 붙여놓으면 좀 열이 세지도 않고 은은하게 좀 오래 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소고기집에서 많이 찾죠. 삼겹살집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빨리 열을 올려야 되고 빨리 구워 먹어야 되니까 이제 좀 더 작은 숯을 많이 사용하죠. 경기도 파주시 숯으로 직화의 맛을 내고 있는 곳에 왔습니다.
이곳에서도 향이 좋은 참숯, 백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불이 잘 붙은 숯과 함께 돼지 등갈비까지 손님상으로 직행. 날씨가 쌀쌀하잖아요. 근데 이게 이 등갈비는 이게 좋은 숯을 피워놓고 먹는 거라 이게 따뜻한 게 너무 생각이 나더라고, 이 계절에. 겨울에는 숯불이 최고야. 기도 전에 장갑 끼는 거야? 재료가 익는 동안 냄새와 소리까지 느긋하게 느낄 수 있다는 점, 숯불구이만의 매력인데요. 불향이 많이 나서 약간 캠핑 갔을 때 먹는 고기 그런 느낌 나서 너무 끝내줘요. 이곳의 하루는 초벌 준비로 시작이 됩니다. 이거 얼었다. 초벌에 필요한 장작을 직접 만드는데요. 밤새 꽁꽁 얼어버린 나무를 패다 보면 어느새 온몸에 열기가 돕니다. 보기와 다르게 전신 운동이에요, 전신 운동. 장작이 준비되면 본격적인 초벌 작업도 시작됩니다. 초벌용 화력은 장작과 숯불 두 가지를 사용. 불을 붙일 때부터 천천히 불길이 일도록 신경을 씁니다. 그래야 천천히 나무가 타면서 고기에 향을 입힐 수 있기 때문인데요. 엄청 매워요. 초벌부터 섬세하게 준비하는 과정 모두 직화의 맛을 살리기 위해서라네요. 다 해봤어요. 철판에도 해보고 후라이팬에도 해보고 제일 맛있게 고기가 되는 건 어쨌든 불맛이 들어가야지 고기가 제일 맛있더라고요. 그 사이 주방에서는 재료 준비가 한창입니다. 스페인이고요. 스페인 흑돼지예요. 살밥도 제일 적당히 있어서 이걸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통 당일 판매하는 재료는 이틀 전에 준비를 해두는데요. 물에 담가 해동만 3-4시간. 이때 꼭 들어가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거 저희가 직접 담근 막걸리예요. 저희가 해동할 때 잡내를 잡기 위해서 막걸리를 붓고 있어요. 시판에서 쓰는 거는 저희가 원하는 맛을 내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담근 것을 쓰고 있어요. 해동과 핏물 제거, 염지 과정까지 거치면 준비 완료. 괜찮으세요? 진짜? 진짜. 되게 편하다며 이 정도는. 들통 하나의 무게는 80kg, 160인분 정도가 됩니다. 돼지 등갈비 초벌을 위해서는 도구가 필요한데요. 1m 정도 되는 쇠꼬챙입니다. 이 고기를 여기에 꽂아서 초벌을 합니다. 뼈가 있는 부위라 꼬챙이에 꿰는 게 쉽지가 않은데요. 힘뿐 아니라 요령도 필요한 작업입니다. 처음에 많이 찔렸죠. 피 났죠. 여러 번 피 났죠. 초벌을 하려면 한 가지 과정을 더 거쳐야 하는데요. 바로 1분간 강력한 불꽃 마사지를 해주는 겁니다. 강한 불로 해서 고기 겉을 먼저 익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육즙이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는 거죠. 모든 준비가 끝나면 본격 초벌 작업 시작. 먼저 선반 1단에서 바비큐식으로 불에 직접 굽는데요. 구울 때도 나름의 공식이 있다고 합니다. 계속 움직이면서 이쪽은 먼저 익혀주고, 그 다음 여기를 익혀주고, 그 다음 여기를 익혀주고, 그 다음 여기를 익혀주고. 여름에는 30분 내외 초벌을 하고요. 겨울에는 한 4-50분 정도 초벌을 합니다. 오, 굉장히 오래 하네요. 네네네. 저희가 고기 하나 굽는데도 좀 시간도 많이 들이고 노력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선반 1단에서 강한 불로 30분 정도 익혀 50% 정도를 굽고 2단으로 올려서 간접 열로 60%까지 익힙니다. 마지막으로 3단에서 약한 열로 70에서 80%까지 익혀야 초벌 완성.
불에 새기며 고기의 상태를 계속 살펴야 하는 그야말로 고된 작업입니다. 그런데 작업자들에게 힘든 건 따로 있다네요. 제일 힘든 게 뭐 여기 이제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좀 덥지만 연기가 제일 힘들어요. 눈물 엄청 흘려요. 그야말로 눈물과 땀으로 초벌이 완성됐습니다. 초벌이 끝난 돼지 등갈비는 꼬챙이를 제거, 바로 먹기 좋게 하나씩 떼어냅니다. 연기가 펄펄 나는데 괜찮은가요? 뜨겁긴 한데 적응되면 괜찮아요. 이게 손으로 뜯는 거랑 가위로 하는, 칼로 이렇게 자르는 거랑 차원이 달라요. 구울 때도 그렇고 보기식으로도 뜯는 게 더 보기 좋아요. 고기 본연의 그 그림을 좀 살리시는구나. 그죠? 마늘 간장, 고추장 2가지 쓰고 있고요. 양념까지 끝나면 손님상에 올릴 준비 완료. 느긋하게 숯불에서 구워 숯향을 입히는 돼지 등갈비. 숯향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요즘에는 아파트다 보니까 이렇게 불로 구워 먹기 쉽지 않죠. 이번에 찾아간 곳은 경기도 오산. 추수가 끝난 논에서만 얻을 수 있는 특별한 직화 재료를 찾아왔는데요. 바로 볏짚입니다. 이 볏짚이 화력이 순간 온도가 600에서 800도까지 올라간다고 그래요. 저희가 직화 구이용으로 꼼장어를 볏짚에 굽고 지금 못 봐요. 지금 할 수가 없어요. 귀한 거네요, 그러면? 귀한 거죠, 지금. 빨리 나와서 내리라고 그래. 보통 한 번에 들여오는 볕단은 10kg짜리로 40개, 1년에 500단 정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순간 화력이 센 것이 특징인 짚불. 그러기 위해서 갖춰야 할 조건이 있는데요. 틈이 없어가지고 이게 볏짚은 원래 화력이 생명이기 때문에 지금 젖은 거 있는 그 상태를 좀 보는 거예요. 이 상태는 조금 더 말라야 되고 이거 금방 말고 풀러놓으면 금방 마르니까 그거 좀 확인하는 겁니다. 아, 건조를 바짝 시켜야 돼요? 예. 네, 상꼼장 갖고 왔어요. 지금 통영 부산에서 올라오는 물건 70kg 갖고 왔어요. 단백질과 지방, 비타민까지 풍부해 보양식으로 꼽히는 곰장어. 주머니 사정 가벼운 서민들의 술안주 메뉴로도 인기인데요. 신선도를 위해 일주일에 한 번씩 현지에서 공수를 해오고 있습니다. 이게 곰장어가 건강할 때 나오는 몸에서 나온 점액질. 이게 안 싱싱하면 점액질이 안 나와. 이 짚불 꼼장어가 예전에 조선시대 때부터 뭐 내려왔다는 썰이 있어요. 뭐 추우니까 농사짓다가 징그러우니까 손에 잡긴 그렇고 그래서 볏짚 불 속에 집어넣는데 나중에 그걸 건져 먹으니까 고단백이고 맛있다던 그런 썰이 있어요. 본격적인 장사 준비에 나선 작업자. 잘 마른 볏짚부터 화덕으로 옮겨두는데요. 순간 치솟는 불꽃을 가둬두기 위해 제작을 했습니다. 꼼장어 짚불로 저기 구워서 탈피하는데 초벌도 굽고 두 번째도 굽고. 짚불 꼼장어 추가요. 주문이 들어오는 동시에 시작되는 작업. 주방에서도 본격적인 준비에 나섰는데요. 먼저 볏짚에 불을 붙여 화덕을 예열. 골고루 열이 잘 퍼지도록 합니다. 곰장어 왔습니다. 곰장어는 그대로 화덕으로 투척. 점액을 제거해 주는데요. 석쇠를 막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준비가 끝나면 바로 점화. 한 번 조리를 하는데 쓰는 볏짚의 양은 3kg. 크게 불꽃이 일었다 1, 2분이면 사그라들어 최대한 빠르게 구워줍니다.
층가온도가 800, 1000도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이게 그리고 이제 육수를 파기가 안 되고요. 금방 빨리 익는 거죠 이게. 집을 이렇게 옮겨가면서 해주시면 한쪽만 열이 강하면 이 꼼자가 다 타버리거든요. 껍질 다 익었잖아요 지금. 탄 거 아니에요? 탄 거 아니죠. 껍질이 탄 거죠 지금. 속에 그냥 살살 그냥 있잖아 이게. 껍질 벗기고. 초벌구이는 껍질을 벗기기 위한 용도인데요. 되게 뜨거워요 지금 이게. 물하고 같이 배가지고 속에. 껍질을 벗겨낸 곰장어는 내장을 꺼내고 먹기 좋게 손질을 합니다. 너무 크니까. 주름을 잘라내야 돼. 쓸개가 들어가 있어요 여기. 쓸개를 따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다음 2차 구이에 들어가는데요. 거의 불 속에서 굽다시피 해 곰장어의 잡내를 잡아줍니다. 아까는 초벌 때는 이제 털피 껍질을 벗기기 위해서 한 거고, 두 번째 벗기고 나서는 요거 속살을 좀 익히고. 폭발적으로 뿜어나오는 집불에 1분 동안 익히면 초벌 완료. 표면에 묻은 재는 털어내줍니다. 볏집을 하다 보니까 재가 좀 묻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재가 볏집재를 옛날부터 임금님도 드셨다고 그러는데 요즘은 그거 안 먹으니까 딱 털어내는 거죠. 집불에 구수한 향을 입은 곰장어는 다시 한번 숯에 구워줍니다. 집불 꼼장어 나왔습니다. 숯불 위에서 더욱 꼬들꼬들해지는 곰장어. 집불과 숯불, 직화와 직화의 만남이 어떤 맛을 낼까요? 집불향이 확 은은하게 나면서 아주 굿입니다. 여기 양념 3인분 추가요. 꼼장어습니다. 원래 먹장어인데 이거 구우면서 꼼틀거리니까 꼼장어라고 그래요. 불 근처 온도만 무려 700도, 1000도까지 오르는 불 앞에 있는 것 자체가 고됩니다. 무지하게 덥다는 거. 이걸 굽다 보면 열에 의해서 땀이 엄청 나가 옷 다 젖을 정도예요. 초벌이 끝난 곰장어는 손질을 하는데요. 구이용과 좀 다릅니다. 이렇게 잘게 자르세요? 그거는 이제 양념, 주문이 이제 양념을 해달라고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 잘라가지고 바로 나가서 양념하고 부어 나가면 돼요. 타지 않게 조심해서 2차 구이까지 마치면 이대로 양념을 하러 이동. 이 집 양념에만 들어가는 특별한 비법 재료가 하나 있다는데요. 그리고 꼼장어 양념 재료하고 소스, 여기 2017년에 담은 복분자입니다. 복분자 하면은 그 장어하고 복분자하고는 궁합이 맞잖아요. 복분자 청까지 넣어주면 곰장어 양념 완성. 됐습니다. 양파와 대파, 콩나물까지 가진 채소를 넣고 잘 버무려 줍니다. 구이와는 또 다른 매력이 있을 것 같네요. Tell me when will you be mine? Tell me cuando, cuando, cuando. 어떤 맛일지 궁금한데요. Love divine. 다 나요. 저 깻잎에 싸 먹었는데도 집불 향이 나요. 작업의 마무리는 재를 청소하는 일. 이거 다시 걷어가고 농사용으로, 농사 퇴비용으로 다 가져가요. 이렇게 하면 이제 하루 일과가 거의 끝나갑니다 이제. 아, 끝내셨어요? 예, 예. 아유. 집불 꼼장을 많이 구워서 국민들이 많이 드셔서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이제 식사하러 오시면